하셨고, 박은정 의원님, 예, 박균택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처장님, 예,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합니까? 각자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위상이. 그러면은 결국은 제청권자가 결국은 임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임명권자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후보를 다시 정해야 4명 중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절차는 끝나서 새로운 절차를 꾸려야 될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가 4명인데 그중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제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임명권자가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3명은 다 필요가 없고 다시 새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임명권이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한 분에 대해서 아니,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그것은 대법원이 사법의 아성을 쌓고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 원수이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써 어떤 민주적 통제를 가하자, 민주적 요소를 가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그렇죠. 임명권 그 대통령. 취지가 어쨌든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줌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어떤 그 사법부 구성에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면 되는데 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 헌법 교과서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나 막 데려다가 대법관을 시키지는 말라는 의미의 절차적인 견제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된 그 법관들 중에 그 외에 아무나 임명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임명하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인정합니다. 거기서 추천했던 4명의 대법관 후보들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격이 뭐 부족하거나 함량 미달이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이런 법관이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명권자가 그중에 다른 사람을 원한다,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중에 대통령의 의사에 맞는 사람을 제청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청권이 임명권과 동등한 그 위상의 개념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 그것이 그런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고 그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것이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해버리면은 대통령은 임명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을 그러면 존중한다고 했었으면 예.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이 이루어졌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식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청권이 임명권을 앞도는 겁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헌법 규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반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청권이 바르게 행사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고 거기서 훌륭한 법관들 4분이 후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구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면 통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게 어떤 대법원의 그 아성을 쌓겠다는 태도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법의 주인인 것으로 아는 것 같아요. 사법의 주인은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과연 대법원장을 위한 사법부,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제청하겠다. 내가 제청한 사람 임명하는지 하든 말든 알아서 해보세요.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님의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작년 선거법 재판 시에는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까지 직접 뽑겠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던 분 아닙니까? 이런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 선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반헌법적인 정서를 가진 분 같고, 이런 분을 상대로 해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법원장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 그게 결코 부당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감정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그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늘 취해왔던 사람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저는 보면은 어떤 헌법 정신에 충실치 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그걸 이제 알았어. 예. 한번 의견 주십시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이런 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철 감사원장님. 예. 네, 1월에 취임하시고 지금 한 8개월